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자, 좀 늦은 시간인데, 일단 늦은 시간이지만, 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림에 가는 것 때문에 사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자, 인버스에 대해서, 이 상품의, 그러니까 종목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실 좀 짜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분석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번 계속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 상황, 제 매매와 제 생각과 그다음에 이제 멤버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걸 그 부분에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5,820원. 자,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멤버십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다라는 거. 제가 떤 내용이냐면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좀 내려가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미국 증시는 작년부터 저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S&P 500 하락할 거다에 저는 계속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뭐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을 보고 있었어요. 모아 가는데도 마이너스 20% 이렇게 손실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확실 혼자 그냥 다른 분들은 미국 증시가 다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고집을 피웠죠. 저도 불안하죠. 미국 증시가 너무 잘 가니까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아가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한 40% 정도 되면 손절 쳐야 되겠다라는 그냥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S&P에 대한 하락하는 인버스 상품에 저는 계속 모아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자, 5,800원 이 밑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코스피가 자, 이걸 먼저 볼게요. 바로 이 자리예요. 멤버십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서부터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현금화를 외쳤었어요. 근데 뭐 여기에서 뭐 별로 뭐 그렇게 좀 제가 말씀드린 거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뭐 몇몇 안 되시기 때문에 혼자 그냥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이제 강조한 게 일단은 여기 올라가면 인버스 무조건 투자할 것이다. 한 주만 사 놓으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실 계좌에 넣어 놔야지 계속 매수할 수 있거든요. 관심 종목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실 계좌에 넣어 놓는 거랑. 그래서 이 자리만 올라가면 증시가 50% 올라가던 100% 올라가던 상관없다. 상장 폐지라도 뭐 상장 폐지 된다라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버스에 대한 메리트가 좀 많죠. 좋은 점이 많죠. 좋은 내용이 뭐 수수료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악재 없이 뭐 이제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담 없이 그냥 모아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딱 한 주를 사 놨는데 그때부터 지수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짜증이라고 났던 말씀드린 게 모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아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한 주가 아니라 좀 비중을 실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지만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도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지금 저희 멤버십 분들도 저한테 질문 주셨어요. 여기에서 사는 거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사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이미 여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대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끝까지 보유하셔라라고만 말씀을 드린 상태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계속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뭐 구독자분들께서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좀 답변을 드리지 않고 이제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처음에 자 지금 수급을 보면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개인의 수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지는 게 맞죠. 개인들이 지금 몰려든다라고 하면 일단 매도가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수가 여기에서 더 빠지면서 인버스 상품이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괜찮죠. 뭐 뛰는 말, 뭐 달리는 말, 예, 올라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여기에서 큰 수익이 더 나더라도 제 고집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면서도 못 잡은 이것 때문에 그런지 예, 여기에서는 이제 매수하기가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예, 분명히 예, 추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수 있지만 이 빠지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가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계속 급등하겠죠.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 그런데 내려갈 때는 쉽게 내려간다. 근데 인버스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 참 웃긴 게 내려가는 거 참 쉽게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올라갔다가 또 빠질 때도 쉽게 예, 빠진다. 그 인버스를 봤을 때는 주가가 반대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저 지수를 봤을 때는 이건 쉽진 않은데 또 이건 이렇게 쉬워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인버스라는 게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 지수가 증시 자체가 엄청나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뭐 멤버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예, 말씀드린 게 지금 뭐 120% 오른 상태예요. 물론 이게 뭐 300%, 뭐 400%도 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걸로 수익 보는 분들은 뭐 당연히 예, 좋으시겠지만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증시 자체 뭐 주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300%, 400% 간다라고 하면 지수가 뭐 200%, 100%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뭐 상당히 좀 무리가 있고 주식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뭐 단순히 그 내용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도 일단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미 지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다라고 또 말씀드리면 그러긴 하지만 이 장기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인 반등 자리는 이미 이제 미국 증시하고 뭐 원유 그다음에 환율 예 환율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환율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몇 프로 올라가서 떨어질 거다. 원유에 대해서 20%에서 40%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다 말씀을 지금 드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미 다 지수에 대해서 이거는 지수를 예, 분석을 하시면 되죠. 인버스를 저기 뭐야 예,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지수를 분석을 하면 되시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모습이 과연 나올까 예, 이거를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게 그럼 지수가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그걸 좀 물어보는 거 아니냐라고 예, 계속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생각해 본 위치 그러니까 저는 일단 어느 정도의 이제 저점에 대한 부분을 예,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밀린다라고 하면 어디까지라고 예, 생각을 한 건 있지만 사실 이게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지금 뭐 최악의 조건에서 뭐 천이 깨진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그것을 얘기하는 건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네, 어느 정도에서 그런 분석이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뭐 1500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도 예, 그 욕 먹는 걸 두려워서가 아니라 글쎄요, 그게 생각한 거는 있지만 근데 이만큼에 대한 부분, 예, 이만큼을 빠질 수 있으면 다시 이만큼 더 빠질 수 있다. 예, 이런 것도 그냥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뭐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일단 신뢰를 안 가시기 때문에 너무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차트죠. 예, 차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을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수급상하고 이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자, 이제 이것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2000포인트에서 이렇게 빠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서 빠지면 자, 이만큼의 수급, 이 수급의 상태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절반, 자, 2000에서 1500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 250포인트 정도 되죠. 이것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인버스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 꼬리에 대한 부분, 자, 여기거든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지수 한번 좀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꼬리에 대한 부분과 자, 지금 여기 현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꼬리를 자, 여기 절반을 더 나누면 이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인버스에 대한 부분,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이 꼬리를 먼저 계산을 해서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이 나눈 것을 이 폭을 다시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어디냐? 이게 지금 여기에요. 그러면 지수는 어떻다는 거죠? 예, 지수도 지금 바닥권에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수는 바닥이고 여기는 반대죠. 반대가 뭐죠? 고점에 대한 지지 라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를 본 것은 아닙니다. 여기를 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분석하는 월봉상에 분석하는 예, 그 위치. 그러니까 최고점을 뚫고 이런 거래량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최고점을 뚫은 다, 그러니까 고점, 전 고점을 돌파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제가 이제 꼬리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는 제가 이 분석하는 게 예, 이런 식으로 분석했을 때 이러한 위치이고 여기에서 이러한 위치이다. 그러면 이런 위치가 나오는 것은 지수의 어느 정도의 바닥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밀리고 그러면 당연히 자, 여기가 지금 뚫린 상태이기 때문에 뚫렸다라는 것은 지수가 어떻게 바닥에서 밑으로 뚫린 상태이고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수는 인버스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를 생각을 한다. 그럼 뭐죠? 예,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한번 매매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가 나온다, 밀린다. 그러면 기준은 레버리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예, 레버리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 매매를 하시는 데에 기준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 자리가 그렇게 정확한 자리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자, 눈 짐작을 하고 대충 이렇게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이 부분을 그냥 좀 확인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 더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이 9,900원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하는지 예, 이것을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해가 혹시 안 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지금 월봉상에서도 지금 보시면 자, 이 그 코스피죠.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를 뭐 지지를 해주느냐, 여기가 자 돌파가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 이렇게 돌파가 나와서 깨지느냐, 예, 이런 것을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자 인버스도 마찬가지,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런 자리가 자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게 자 여기가 깨지면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예,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응이.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일봉상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빠지고 나서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얼핏 아마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이 자리가 깨지면 이 라인이 그렇게 복잡하면서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자, 지나고 나서는 좀 보이실 거예요. 이 녹색이나 특히 이 빨간 라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예, 그냥 좀 무시하시고 이렇게 좀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무시했다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이 지수의 하락, 이 지수의 하락에 대한 이 밀리는 이 부분의 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매수를 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매수를 안 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주 소액을 하죠.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계속 그냥 소액만 매매를 하면서 계속 예, 저는 손절 맞췄습니다. 손절을 한 두세 번 쳤죠.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 그냥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뮤트로 빠졌을 때 그렇게 예, 대응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확실성이 있다. 그러니까 종목의 확실성, 그다음에 전략의 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여기에서 조금씩 모아가면 되시죠. 그게 바로 어떻게 예, 인버스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뭐 레버리지로 가도 예, 되고요. 아니면 인버스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반대로 이게 반등이 나온다. 그 반등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인버스를 예,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개인이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올라가더라도 저는 안 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서 50% 30% 아니 30% 50% 100%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수는 그만큼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버스 문제가 아니라 주식이 문제다. 주식시장 자체가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영상 올려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